안철수 지지율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입니다. 꿈틀대고 있다 이거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도 무슨 지금 단일화냐? 그건 정치도 이상 어긋난다. 지금 단일화 좀 이러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단일화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각 후보는 나름대로 단일화를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 마음속에는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단일화 없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러대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보 자신들 본인으로서는 셈법은 좀 복잡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선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요즘 말이죠. 상승세를 타면서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의 그 미묘한 소위 그 기류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선도권을 달리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좀 최근에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이준석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틈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좀 조작된 여론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일관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조작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바로 여론 조작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설득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은 내려가고 물론 내려가더라도 지금 뭐 30대 이상 다 원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이재명에 좀 처지고 있다는 바로 그것뿐이죠. 근데 안철수가 지지율이 3%, 5% 지지율에서 지금 10% 문턱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0%는 탄력성 있는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허들입니다. 그 선인데 그 선을 지금 넘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는 10%를 넘어갈 거다. 곧 15%가 되고 15점을 타점을 딱 찍는 순간 그런 소위 3강 시스템에 20%만 넘어가면 하여튼 3강 시스템에 이렇게 병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날개를 단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지금 안철수가 묘한 기류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10% 문턱은 지금 넘었다는 언론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심상정과 오히려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심상정은 이제 완전히 별개로 따돌려 버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10% 범위 외로 확 올라버리면은 심상정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안철수를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오기가 기적이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3강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안철수의 지금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JTBC 인터뷰에서 아주 그냥 지지율 상승에 아주 고무됐다. 체감하고 있다. 1월 말부터 2월 초에는 제가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 딱 아주 2월 초 구정 그 가까이에서 3강 트로이카 체제 만들겠다. 딱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안 대표의 대선 포기까지 공개 거론하면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던 소위 국민의힘 측의 그 이준석 측은 그냥 당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을 위해서 당황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재명보다 안철수를 더 싫어할 정도로 이준석은
열등감을 안철수한테 갖고 있습니다. 왜냐? 노원병에 안철수가 거기 이렇게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이라고, 젊은 비대위원이라고 가장 어려운 곳을 찾는다 해가지고 어려운 곳에서 한번 붙어보자 하고 안철수가 나섰는데, 안철수가 질 거다, 이준석이가 이길 거다라는 그것을 깨고 20%를 깨버렸습니다. 20% 이상이나 그냥 이준석을 깨버리니까 이준석이 그다음부터는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치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냥 안철수를 속된 말로 공격하고 온 정말 지랄을 다 떨었습니다. 네. 속된 말로 지랄을 다 떨었습니다. 때때로 안철수 욕하고 합당 안 해. 너희하고는 안 해. 하고 매일 강조하고, 저때 원래 이거 오세훈 시장 할 때 이 안철수 씨가 원래 공신입니다. 무슨 공신이냐? 단일화를 해서 지금 오세훈을 갖다가 시장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합당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이 퀄리티가 아주 좀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안철수를 갖다가 그대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고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정적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국민의힘 대표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 개인적 감정으로 그냥 완전히 당이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놨죠. 그리고 합당을 지금 약속을 해서 오세훈 시장 할 때 약속을 해서 합당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실무자들한테, 그 다음에 또 안철수를 향해서 자기가 휴가 가면서 상주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면서 일주일 내로 너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떠났어요. 그러니 누가 합당하겠습니까? 왜 합당을 더더욱이 불안해했느냐? 합당을 안 하려고 한 거죠. 누가요? 이준석이 처음부터 합당은 안 한다였습니다. 그 본마음은. 근데 약속을 당했기 때문에 합당 서로 교섭을 하는 중에 말도 안 되는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게 바로 안철수예요. 아닌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안철수 쪽은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이 아주 안 하려고 그냥 뻗태기하고 아주 못된 짓을 다 했죠. 그것이 왜 그러냐, 이유가. 안철수가 오면 공동대표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치 연륜이건 모든 걸 생각해도 자기 우위에 있는데 공동대표 명의로 딱 해놓으면 자기가 빛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철수를 갖다 밀고 안 한다로 그냥 처음부터 깨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지금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지금 걸림돌의 몫이지만, 다행히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는 개인 간에 좋은 감성이 서로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은 까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뭐잖아, 곧 출당됩니다. 아니, 출당이 안 되면 소위 탄핵됩니다. 탄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는 백해무익한 내부 총질자입니다. 내부 총질자라기보다 내부 총질을 지휘하고 있는 역적 음모 패당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드러나 있으니까, 아까 사설자가 사설이 아니고 어떤 칼럼자가 그 쓴 글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러한 사정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가지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단일화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 후보가 JTBC 인터뷰에서 자기가 체감한다, 이제 3강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물론 안철수가 이 우리 그 윤석열 후보를 따라갈 수가 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무슨 짓을 해서 지금 안철수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뜨릴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내부를 총질을 찾고 하니까 밖에서 볼 때는 내부 총질로 보고 있으면은 내부 리더십으로 자꾸 그 윤석열 리더십에 이게 소위 말해서 금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흠결을 자꾸 느끼게끔 일부러 지금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TV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을 지금 까대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당대표가 자기네 후보를 까대기하는 이건 역사상 처음이라는 바로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1일은 단일화해서 손쉬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약간의 의문이 있다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안철수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몰아졌겠지만 사실은 안철수가 그 순간에 지금 득표를 해서 지지율이 지금 10%를 갖다가 상회를 하고 있다. 이거는 놀라운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확 다급했습니다. 왜? 안철수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 마음이 지금 다급했죠.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왜? 원수도 자기 혼자만의 원수지. 안철수는 자기를 대수롭지 않은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항상 언론에 얘기할 때는 무시해버리는 안철수가 이준석을 원래 무시를 해버리는 그런 단계였죠. 그럴 수밖에요. 20% 자기보다 20% 표차로 국회의원 이 서울에서 말이죠. 20%를 갖다가 국민의당을 갖다가 20%로 되는 그 높은 수치로 진다는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데 이 안철수 보기에는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왜냐하면 그때 선거에서 졌으면 20% 졌으면 자기는 당대표 되고 하면은 이미 이 트라우마가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슨 원한이 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신적으로 뭔가 아픈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 아픈 것이 오래 간다. 지금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의사인 안철수 보기에는 어떤 상태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철수가 하겠습니까? 결국 안 후보를 평가절하를 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제 합치는 것이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두 사람 지지율 변동 추세에 맞물려서 야권 단일화 필요성을 거론하는 주장도 당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철수의 지금 지지율 꿈틀거리는 것,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지금 심장합니다. 이 단일화 필요성은 양측 모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당시에도 대선 불과 2주 앞두고 단일화했지 않습니까? 시간 자체는 충분합니다. 뭐 그냥 그건 한 2, 3주만 있어도 그냥 2월 한 중순 말 정도까지는 뭐 지금 단일화 신경 안 쓰고 쭉쭉 갈 수 있는 데까지 다들 뻗어나가서 자력갱생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세, 자력 달성. 윤석열 후보는 자력 달성. 또 안철수 후보는 3강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대등한 위협적 존재로서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이어져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밑으로 꼬꾸라져야 될 텐데 바로 그것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 점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이 유권자들이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지향적으로 투표를 만약에 할 경우는 제3당에 전혀 기회가 없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신율 교수라고 그 정치 평론을 잘 하고 있는 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표현할 때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3당의 역할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암시 이런 것을 둡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일반적으로 안정지향적으로 투표할 때는 양당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는 3당에 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다시 말하자면 3당이 단일화라는 어떤 과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이렇게 내비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시장경제 거기다가 튼튼한 통일 아닌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강화 이것을 위한 바로 대한민국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우리의 소원의 통일의 근본은 우리가 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이었습니다. 주도당하는 통일이 아니고 주도하는 통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도당하는 주도가 없는 그냥 이렇게 거리는 그런 유사한 통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진정한 대한민국이 바라는 것은 강력한 안보, 강력한 한미동맹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통일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